롯데그룹 소식부터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예. 우리 신동빈 회장이 전쟁 중에 보통 장수를 잘 안 바꾼다는 게 우리 또 예, 맞습니다. 그 전쟁 예. 중에 예. 관례인데 예. 그것도 적장을 그 자리에 앉힌 초강수를 뒀다. 예. 상당히 그 재계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또 이슈가 예.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그 롯데그룹이 좀 위기란 얘기가 재계에서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작년 롯데그룹 매출이 46조였습니다. 네. 46조였는데 롯데그룹의 두 개 핵심 축이 유통 네. 그리고 화학 쪽입니다. 네. 유통 같은 경우 롯데 쇼핑 같은 경우가 3년 연속 내리막길입니다. 네. 뭐 적자는 아니지만 계속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그룹들 뭐 5대 그룹 내에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다는 거죠. 네. LG, SK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사업 쪽에 진출을 하고 있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쪽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 롯데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계 5위인데 이게 뭐 재계 10위권 밖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회사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번 신동빈 회장이 가감한 어떤 그런 순혈주의를 타파하는 그런 인사를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네, 뭐 수년지를 타파한다. 네. 뭐 이 얘기는 뭐 이 안에서도 뭐 육두품 출신이라든가 뭐 진골 출신이라든가 선거를 네. 제외한 뭐 바꿀 수 있었지만 예, 예. 라이벌 기업에 그 장군을 영입해 온다. 이건 예. 상당히 좀 파격적인 인사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롯데가 위기였길래 이런 초강수를 두나요? 말씀드렸듯이 뭐 매출은 감소하고 있고 새로운 네. 어떤 그런 먹거리에 대한 어떤 그런 돌파가 없으니까 네. 밖에서 이렇게 인사를 영입해 오면서 네. 뭐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그런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로 치면 상대 라이벌 팀의 최고의 그런 뭐 천적을 영입해 온다라는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예, 되는데.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보수적이던 순혈지를 지켜왔던 롯데그룹이 예. 쇼핑, 호텔의 대표를 맡게 된 김상현, 안세진을 네, 예. 이들을 대표이사로 모셔왔다고 예,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분들인가 한번 자막 보면서 예, 예. 우리 자료만 보면서 네. 얘기 좀 나누실까요? 이번 그 유통 네. 쪽을 맡게 된 김상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P&G 쪽에서 네. 잔뼈가 굵었습니다. 네. 30년 동안 P&G 쪽에서 일을 했고 예. 그리고 삼성이 하던 것 홈플러스 네. 쪽에서도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네. 결국 김상현 회장을 모시게 된 이유가 새로운 어떤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려는 그런 어떤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또 안세진 대표는 어느 사실 안세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외식업체죠. 네. 놀부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맡고 있고 사실 호텔 쪽하고는 전혀 무관한 경쟁입니다. 네. 그 전에 모겐 스탠리하고 AT 컨설팅사 네. AT커니 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 안세진 대표를 모셔왔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텔 롯데의 상장을 염두에 둔 포석입니다. 네. 왜냐 지금 호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지주회사 롯데홀딩스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호텔 롯데를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한 수년간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해봤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안세진 대표를 영입함으로써 호텔 롯데에 있던 상장을 이한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시장에서 나오고 상장을 있습니다. 위한 준비다. 예, 예. 또 이번 인사에 또 한 분이 상당히 그 시선이 집중이 되는데 예. 신세계맨이라고 또 불리는 정준호 대표. 예, 맞습니다. 이분이 삼성 입사 동기가 그 손영식 대표가 지금 현재 신세계백화점 대표를 맡고 있죠. 예, 맞습니다. 또 라이벌 대결도 상당히 볼만한 구도가 예.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 사실 이 두 분 같은 경우가 삼성 공채 28기입니다. 네. 그 신세계 같은 경우가 삼성에서 분리되기 전까지 공채 32기까지를 삼성에서 영입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33기부터 네. 신세계 공채 1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 공채 28기입니다. 정준호 지금 신임 롯데백화점 대표 같은 경우에도
신세계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대표라든지 요직을 주로 거쳤습니다. 거쳤고 지금 신세계 대표 같은 경우가 손영식 대표 둘 다 입사 동기입니다. 네. 뭐 이번 인사를 두고 신세계 쪽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놀라는 눈치랍니다. 네. 그 정준호 롯데백화점 신임 대표가 네. 신세계 문화를 잘 아니까 네.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 대가의 롯데와 신세계의 자존심 대결에서 어떻게 네. 보면 신세계의 이런 DNA가 필요했다는 얘기로도 또 반증이 되는 얘기 아닌가요? 사실 그 롯데의 기업 문화라는 게 되게 보수적입니다. 네. 변화를 싫어하는 어떤 그런 문화인데 비해서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태가 삼성 아닙니까? 네. 되게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화를 나름대로 접목하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네. 결국은 삼성의 그 기동성 있는 그런 좀 기동 전투의 네. DNA가 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지적했듯이 순혈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네. 그냥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뭐 차부장 오르고 이사 오르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임원 다는 나이가 굉장히 늦습니다. 다른 그룹에서 40대 후반, 50대 초반. 네. 그리고 임원을 한번 달면 웬만한 이렇게 뭐 과실, 과업 없이는 뭐 그 자리를 거의 이렇게 유지하는 게 롯데 그룹의 어떤 전통입니다. 아, 실패가 없거나 네. 뭐 시행착오가 없는 이상 웬만해서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렇죠. 약간 그 보온주의 같은 그렇죠. 뭐 다른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차하고는 다른 어떤 기업 문화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롯데 내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 문화, 네. 좋은 게 좋다. 사실 롯데라는 게 일본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의 기업 문화가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까? 그렇죠. 연공 서열이 있고 한 번 입사하면 거의 안 잘립니다. 그렇죠. 아직도 일본의 어떤 기업 문화라는 게. 네. 그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사실 뭐 신격호 선대 회장이 그대로 그 문화를 그대로 들여다도 보니까 그런 문화가 팽존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이번에 뭐 신동빈 회장이 그런 것을 타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엿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사업 부서 체계도 크게 손을 댔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바뀌었죠? 기존에는 소위 말하는 건 BU, 네. 그 비즈니스 유닛 체제였는데 이것을 그 헤드쿼터스제로 바꿨습니다. 기존 BU 체제가 좀 이렇게 옥상옥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이 BU 체제에 재무와 인사 기능을 덧붙였다는 게 롯데 그룹 측의 설명입니다. 네. 시장 변화에 가감하게 또 빠르게 네. 대응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엿보입니다. 뭐 헤드쿼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게 사업 주제별로 부서를 묶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 유닛 체제, BU 체제는 어떤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사실 뭐 롯데 측의 설명이지만 네. 뭐 시장에서는 BU 체제나 헤드쿼터 체제나 사실 별 다른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인사와 재무 기능을 헤드쿼터 체제에 덧붙였다는 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쪼갰다 이 말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거보다는 헤드쿼터 장의 어떤 권한을 더 강화시켰다는 거죠. 네. 인사도 헤드쿼터 체제 내에서 네. 뭐 사장단 인사, 임원 인사를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같은 이번에 인사 조직 개편 롯데 위기상을 크게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신가요? 시장에서의 분석은 반반입니다. 네. 과연 이만큼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순혈주의를 타파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과연 어떤 롯데의 위기 상황이 뭐 위기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이 만들어질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롯데 같은 경우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네.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5, 6년 전만 하더라도 LG화학과 롯데케미칼 우리나라 어떤 화학 산업업계의 어떤 양대 축이죠. 양대 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쪽으로 네.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네. 그러다가 작년 12월인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하고 네. 과감한 변화를 했는데 아직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쪽에 네. 아직 이렇게 좀 네.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과감한 어떤 그런 시장 변화를 택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또 돌이켜 보면 사실 그 롯데그룹이 5대 그룹에 진입한 적이 한 10년, 15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밖에 안 돼요. 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IMF 이후로 그 신동빈 현 회장 중심으로 과감한 네. M&A 전략을 통해서 네. 그룹의 몸집을 불렸습니다. 네. 간에 뭐 현대석유화학이라든지 지금 우리 홈쇼핑, 네. 지금 롯데 홈쇼핑이 우리 홈쇼핑도 사실 인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옛날에 그 두산
주류 네. 인수해서 롯데 주류로 그렇죠. 편입시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처럼. 예. 가감한 M&A 전략을 취했었는데 신동빈 회장이 네. 지난 2015년부터 롯데가 소위 말해 형제의 난이 벌어져서 그때 사실 뭐 악재가 엄청 쏟아졌죠. 뭐 반일 또 불매운동도 그렇죠. 터지고. 그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롯데가 가지고 있던 가감한 M&A 전략을 어떻게 보면 롯데만의 어떤 그런 독특한 DNA인데 그걸 시장에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롯데가 침체 상황이고 위기 상황에 빠졌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시장 일각에서 판단하기를 뭐 과감한 그 DNA를 다시 어떤 불러일으키는 게 롯데가 살 길이 아니냐는 그런 네.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펼쳐지는 인사조직 개편으로 롯데그룹이 다시금 좀 재계 5위 안에서 막강한 좀 힘을 발휘하는 예, 또 예. 그런 좀 그룹으로 발돋움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